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무거운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요? 어젯밤 잠들기 전에 갑자기 떠오른 그 기억과 몇 년 전에 했던 그 선택, 아니면 지난주에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막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꼴딱 밤을 새버린 적도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몇 년 전 그 상황이 떠올라서 괜히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계속 과거의 어떤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면서 괴로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굴욕적인 일을 당했거나 할 말을 다 못했다든지 이런 이상적이지 않은 내 모습들이 불쑥 생각나면 이불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향하고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걸 샀지? 왜 그 사람을 믿었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어떤 날은 후회라는 감정이 목에 걸린 목걸이처럼 하루 종일 나를 조이고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게 참 괴로운 감정이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만 조여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때 나를 원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후회는 참 이상한 감정이에요. 마치 뒤돌아보는 백미러 같달까요? 그 선택을 했을 땐 분명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최선이었는데,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면 그때 다른 길로 갔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도 백미러는 왜 있는 걸까요? 뒤를 확인해서 더 안전하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잖아요.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정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랐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방 청소를 하다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해서 쭉 읽어보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나? 싶으면서 어떤 일기는 막 오글거리면서 얘 왜 이래? 하면서 일기를 봤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진지했던 고민들과 생각인데 지금 보면 너무 귀엽게만 느껴지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어릴 때는 몰랐던 걸 지금은 알게 되었고, 그때는 보지 못한 부분을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후회가 되지 않는 거죠. 후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을 되돌아보며 꾸준히 성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면 다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봐요. 이 후회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면은 계속 굴을 파고 들어가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살짝만 틀어서 보면 이게 또 꽤나 큰 성장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왜 후회를 더 수치스럽게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후회를 한다는 건 그 당시 행동이나 말을 남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여서 그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이게 또 누굴 탓할 사람도 없고 온전히 내 몫이니까 내 부족한 부분이 훨씬 더 잘 부각돼서 그런 부분이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건 마치 공모전에서 떨어졌을 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였을 때, 아니면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이런 상황들은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못 알아봤구나, 아니면 운이 나빴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 마시고 전 연인한테 문자를 보냈다거나, 충동적으로 비싼 걸 샀다거나, 중요한 회의 때 떨려서 말을 심각하게 못하는 그런 나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 생기면 몇 날 며칠이고 후회로 밤을 샐 때가 정말 많아요. 이런 건 변명할 곳이 없어요. 순전히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선택으로 한 일이니까요. 나의 손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무겁게 만들어요. 이번 생은 글렀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서요. 하지만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한 그때의 나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마치 안개에 낀 새벽길을 운전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지금은 안개를 빠져나와 해가 떠서 길이 훤히 보이니까 그때 저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하는 거지, 그때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그니까 그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지금처럼 다 알지 못했으니까, 정보도 부족했고 감정도 서툴렀고 상처도 많았으니까요.
20살 때 나는 20살만큼만 알고 있었고, 30살 때 나는 30살만큼만 경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또래 친구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보다 더 삶을 사신 인생 선배들이나 언니 오빠들과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해줄 때도 많고, 그게 또 저한텐 큰 인사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가진 후회를 현명함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후회를 더 자주, 더 깊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20대 초중반쯤에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자존심이 엄청 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돌아보면 정말 작은 일에도 후회를 할 때가 잦았어요. 왜 그랬나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때 저는 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았을 때여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었고 실패는 내 사전에 없다. 이런 마인드가 좀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무너지고 누군가 별 생각 없이 툭 하고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각나곤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점 아니면 빵점이 시험지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95점을 맞아도 5점을 왜 틀렸지? 하면서 바로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삶을 좀 더 살아보니까 인생은 원래 그렇게 깔끔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금 정리한 방도 하루 지나면 다시 어질러지고 아침에 입은 옷도 저녁이 되면 구겨지잖아요. 누구나 자빠지고 엉뚱한 선택도 하고 후회스러운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회를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후회를 발판으로 인생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사람이 빈틈없이 완벽하기만 하면 사람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 조금은 어질러진 채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이니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불현듯 든 생각 뒤에 그래도 감사하네 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마치 넘어진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대체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바로 그 생각 뒤에 그래도 감사하네.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대처 안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감사 인사를 할 때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 감정은 명상보다 기도보다 더 강한 회복의 힘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늘 그 끝에는 그래도 감사하네를 붙여 생각을 마무리해 보세요. 서서히 지금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후회라는 단어가 옅어질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과거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품고 살아가는 태도일지도 몰라요.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우면 되고 다시 고치면 되고 조금씩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후회로 가득했다면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 라고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되묻듯 따뜻하게 말이죠.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니 너무 오래 머무르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